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동주 변호사님의 서동주의 합격공부법 책을 읽어보고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같이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먼저 제가 프로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변호사이자 방송인 그리고 작가, 미국을 대표하는 로펌 중 하나인 퍼킨스 코이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현재는 국내 법무법인 정양의 파트너 변호사로 저작권 및 상표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블록체인 개발 회사 네스텐에서 CMO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활동 중이다. 13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10대 시절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에게 수여되는 빌 클린턴 상을 받고 내년 뒤 웨즐리 대학교 미술 전공으로 입학했다. 2학년 때 자매 학교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수업에서 수많은 공대생을 제치고 1등을 하면서 편입에 성공했고 추천을 받아 입학한 와튼스쿨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 석사학위를 받았다. 몇 년 뒤 변호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로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고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다만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 문과, 이과, 예체 등을 모두 패스한 변호사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어린 시절부터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와 용돈을 벌었고 인생에 늘 불합격이 뒤따랐다. 대학 및 대학원, 입학, 변호사, 시험, 로펌 입사 등 인생의 모든 관문마다 한 번에 합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취업하기까지는 무려 60회 이상의 서류 탈락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과 노력으로 모든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꾸며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여전히 꿈과 목표가 가득한 저자는 오늘도 새로운 일에 계속해서 도전 중이다. 쓴 책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이방인, 내일의 나를 위한 다짐이 있다. 자, 오늘 제가 같이 수험생들과 좀 다 공유해보고 싶은 내용은 나는 10분짜리 집중력이다. 자,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나처럼 집중력이 낮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집중해야 할 일이 코앞에 닥치면 두려운 마음부터 생긴다. 어떻게 집중을 하지?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끝도 없는 의심이 들어 미처 시작하기도 전에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이 책을 쓰는 지금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한 줄 쓰고 딴 생각하고 또 한 줄 쓰고 딴짓 하느라 정신이 없는 데다 마음까지 괴롭다. 아주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하면 요새 나는 10분 이상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책을 편 지 10분만 지나도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심지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환자들이 먹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을 처방받아야 하나 하고 엄청난 고민에 빠진 적도 있다. 하지만 내 판단에 아직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일단 약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만 같다. 그 선택은 차마 하지 못했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 공부하는 과정은 처절하기 짝이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좀 적으면서 해볼게요. 보통 사람이 집중하면 1시간 안에 끝낼 일도 2~3배의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체력도 같이 고가야 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굉장히 긴 고민의 시간을 거쳐 내린 결론은 어차피 나는 집중력이 낮은 사람이고 내일도 그대로일 테니 있는 그대로의 능력치, 즉 집중력이 부족한 상태 그대로 공부하자였다.
그렇게 결정하고 난 뒤 나의 공부 루틴은 1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일이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당시 짬이 날 때마다 캔디 크러쉬와 비슷한 모바일 퍼즐 게임을 즐겼는데 이는 금방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라 머리를 잠깐 식히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객관식 문제 하나를 풀고 게임 한 판을 하고 다시 문제를 풀고 게임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꾸역꾸역 해나갔다. 게임이 지겨우면 유튜브에 올라온 짧은 동영상을 보기도 했다. 덕분에 나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 동안 수천 판의 게임을 하고 수천 개의 영상을 봤다. 그래도 집중이 되지 않을 땐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공부했다. 대신 화면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텔레비전을 내 오른편에 두고 소리만 들으며 문제를 풀었다. 그러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고개를 살짝 돌려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 그나마 양심은 있어서 주로 살인자 만들기 같은 번제물이나 법 관련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보게 됐다. 만약 누군가 날 한심하게 본다면 어차피 형법 과목을 공부해오니 도움이 된다고 우기기도 좋았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10분 공부, 10분 딴지 말 그대로 10분씩 지켜진 건 아니다. 공부나 휴식이 각각 3분일 때도 있었고 15분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늘 딴짓하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부를 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게임을 하든 동영상을 보든 간에 겨우 잠깐 딴짓을 한 것으로 그날 하루를 공부가 안 되는 날로 규정한다거나 공부를 망친 날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나의 타고난 특성은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집중력이 없는 나일 텐데 학습이 잘 안 된다는 핑계로 공부를 멈출 수는 없지 않은가. 놀랍게도 딴짓을 하는 시간까지 공부 루틴에 포함하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10분 공부, 10분 딴짓의 사이클을 무한 반복하게 되더라도 당일 목표한 양의 공부만큼은 다 해내기 시작한 것이다.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당장 이 문제 하나만 풀면 딴짓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이것만 풀고 얼른 동영상 하나 봐야지 하며 신나게 공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딴짓이 오늘을 망치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마음의 부담도 훨씬 가벼워졌다. 공부를 할 때 적당한 부담감은 약이 되지만 심한 부담감은 독이 된다.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그래서 나온 말이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계획한 공부를 제때 끝내느냐 끝내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 게으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멘탈만 제대로 훈련하면 본인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다. 나는 내가 집중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딴짓을 포함한 루틴을 지켜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약한 편이라면 내 방법 또는 본인만의 방법을 통해 오래 앉아 공부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봐라. 타고나길 집중력이 뛰어나서 별 노력 없이도 10시간이고 15시간이고 공부하는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시험을 웬만큼 잘 볼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주어진 능력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공부의 첫걸음이다. 좋은 말이네요. 자, 변호사님의 책을 오늘 처음으로 다뤄봤는데 서동주의 합격 공부법. 자, 집중력이 없는 수험생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집중력이 부족한 상태, 그대로 공부하자. 뭐 예전에 뭐 전효진 선생님 공부법책도 그렇고, 공부를 하기 싫어도 대다수의 공통점이, 합격생분들 공통점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수험생분들 상담을 해보면은 수험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공부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성적이 안 나서 힘들 수도 있고, 성적이 오르다가 갑자기 정체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보통 슬럼프로도 많이 빠지죠.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험생들이 둘로 나뉩니다.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거를 계속 고민만 합니다. 또 고민을 하느라 정작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합니다. 계속 힘들어하고 고민을 하고 계획을 바꾸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바꾸고, 공부가 안 되니까 실력이 향상이 안 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합격생분들은 힘들어해요. 하지만 공부는 합니다. 울면서 힘들더라도 공부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에서 제 1순위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한 건 힘들어할 수 있죠. 과정상. 하지만 공부는 꾸준히 해주세요. 왜냐면 솔직하게 어려운 그런 뭐 어떤 학습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결국은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회독을 하고 반복을 하고 나중에 문제를 계속 풀면서 아웃풋 연습도 하면서 실력 향상을 해야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공부하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뭐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은 다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신에 대한 약간 좀 보상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면은 수험생분들이 보통 공부를 하면서 자기 보상을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의욕을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의욕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안 나면 금방 공부에 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약간 동기부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래너를 적고 그 플래너에 계획한 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 했으면 동그라미, 하다 말았으면 세모치고 넘어가고, 안 했으면 S 표시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동그라미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작은 성취감이 되는 거죠. 이런 성취감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나중에 뭐 자존감이나 자신감으로도 쌓일 수 있고, 이런 보상을 무시 못합니다. 보통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바로 보상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주말에 자신에 대한 보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시 평일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을 공부했을 때 너무 편입을 합격하고 싶어서 그냥 무식하게 공부만 했어요. 보상을 안 줬어요. 그냥 기계처럼 공부했어요. 그러다 제대로 체력이 고갈되고 체력 관리가 안 돼가지고 슬럼프에 걸려가지고 2달에 날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더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 뭐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죠. 자, 그리고 심한 부담감은 독이 된다. 멘탈 관리. 요즘에 이슈가 모의고사죠. 공무원 수험생들 상담해봐도, 경찰 수험생들 상담해봐도, 소방직 수험생들 상담해봐도 다 모의고사 때는 죽으려고 해요. 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반복했지만 모의고사는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올 수 있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는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기출을 해동을 했는데 막상 아웃풋 연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점수 당연히 안 나올 수 있겠죠.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강사나 학원은 어쨌든 강의를 팔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의고사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중률을 높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역적인 걸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3단계에서는 기출 3회도까지 돌리고 나서 문제풀이 3단계는 첫 번째, 단원별, 진도별 문제풀이, 뭐 OS 문제집도 있고요, 단원별로. 그리고 모의고사도 있죠,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이런 문제집은 좋아요. 왜냐면
단원별 진도별 기출에서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런 문제집에서 문제화시켜서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집을 풀고 나면은 틀린 부분 통해서 아 내가 단원별로 어떤 점에 약점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을까 좋고요. 그리고 다시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집이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단원별 기출을 풀었다고 하면은 공기출 사이트 가서 시행착오의 기출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직렬 위주로만 다운받는 거예요. 한 최근 5개년치만.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구급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구급까지 지방지. 뭐, 그 정도 봐주셔도 좋고요. 서울시는 시행착오 좀 다르니까. 뭐 보고 싶으신 분들 봐도 되고. 소방지 수험생들은 일단 뭐 소방 간부나 승진 말고, 일단 소방 공채부터. 경찰 수험생들도 뭐 경찰 간부 승진 말고, 일단 경찰 공채부터. 해서, 우리가 시행착오 기출을 풀면은, 단원별 기출과 같은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랜덤 문제니까. 다시 한번 풀면서 시전 연습도 할 수 있고 단원별에서 안 나온 생각했는데 단원별 기출에서 안 나온 생각했는데 시제별 기출 풀어보니까 틀린 부분 통해서 약점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5개년을 풀어보면서 아 최근 과목별로 기출 경향 그리고 어디서 시험에 자주 나온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전범위 동형 모의사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강사님들은 일단 어렵게 출제를 하고요. 조출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지적적인 거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푸시는 분들은 점수가 안 나오죠. 웬만한 뭐 전공자분들이나 제시생분들 중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대다수가 안 나와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 단계에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얘 때문에.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다시 내년에 미루려고 하고요. 누군가는 이거 점수 안 나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고민만 하게 돼요. 자,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점수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출제자들은 강사님들이 아니에요. 출제자들은 강사님들의 연구원 조교가 아니에요. 출제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죠. 과목 순서 정하는 연습, 그리고 시간 배분하는 연습,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연습. 특히 기출로 부족한 과목들이 있죠. 소방에서는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그리고 경찰에서는 뭐 경찰학, 형사법, 특정 과목들은 기출만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목도 결국은 우선순위가 일단 중요 포인트라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강사님이 선별해준 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해동을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 일단은 어려운 상위 시험 말고 일단 주요 직렬 위주로. 그리고 기본서가 있고 기출이 있고 문제풀이가 있다면 기본서에서도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주 보시고요. 기출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요 직렬 기출이 있고 타직렬 기출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요 직렬 기출에서 다 중요한 거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고 지역적인 게 있고 타직렬 기출에서 다 지역적인 거 아니죠. 같은 시행착오면 최근 기출에서는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문제풀이에서도 만약에 단원별 기출이라고 할게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OS 문제집을 할게요. 그럼 거기서도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거죠. 주요 포인트예요. 일단 이거를 잡고 이걸 잡으신 분들은 낳는 시간 내에서 지역적인 걸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면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중요 포인트도 제대로 안 잡히신 분들이 시험이 어렵게 나오니까 어차피 지역적인 것만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런 수험생들은 중요 포인트에서 나와도 틀리고 제대로 안 잡혔으니까 또 지역적인 거 보니까 섞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 정해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 포인트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어차피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점수 안 나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넘어가세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그 문제는 맞추기 쉽지가 않아요. 비점 방지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예요. 그걸 빨리 넘어가시고 나머지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안 하면은 고득점이 나와요. 근데 이런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시험장 갔을 때 갑자기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막 풀려고 해요. 그럼 거기서 시간이 부족해지고 정작 맞출 수 있는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거기서 실수하고 그럼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그리고 OMR 카드 적는 연습. OMR 카드 적는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OMR 카드 교체하시면
막 거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면 한다. 자, 그래서 심한 불안감은 오히려 독이 된다. 가정상 원래 점수 안 나요. 괜찮아요. 너무 자신감 떨어지신 분은 전부 모두 다 풀지 말고 일단 단원 몇 노벨부터 제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생들 많이 배출하는 비결은 멘탈 관리예요. 저도 말해줘요. 이 단계에서는 이런 점 잘 안 되고 학교생들 똑같았다. 하지만 여기까지 버텨라.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면은 여기서는 아마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럼 버티시면 합격합니다. 근데 많은 선생님들은 좀만 안 되면 갑자기 의미부여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능력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공부의 첫걸음이다. 이거죠. 바로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우선순위 정하자. 우선순위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기본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기출을 해독하는 게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웃풋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단원별 진도별 문제풀이를 푸시는 분 푸는 게 우선순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각 과목별로 진도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정해졌으면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어설프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동주 변호사님의 서동주의 학교 공부법을 한번 읽어봤고요. 좋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몇 번 더 아마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경찰 소방 또는 편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